삼성 SDS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 20선 반등,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선 반등,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선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자리를 박스권으로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제 굵직굵직한 일정이 수요일부터 연속 3일 내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도 좀 파악을 미리 해놔야겠죠. 그리고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말라 비틀어진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리고 앞전에 삼성 SDS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패턴들이 이런 패턴들이 분명히 나와도 되는 그런 거래량이었는데 지금 뭔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력이 들어온 다음에 해먹고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근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차트를 지켜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차트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가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왔던 걸 보면은 사실 그렇게 승질이 좋은 세력은 아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캔들의 위치를 봤을 때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는 정배열의 형태잖아요. 지금 다른 대기업에서 삼성 SDS와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LG CN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역배열이거든요. 이동평균선 아직도 밑에서 놀고 있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비슷한 섹터라고 하더라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 수주를 따갖고 왔었던 삼성 SDS가 대장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또 시장을 또 봐야 되니까 지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삼성 SDS 불기둥 날라가자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 그러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현재 슈퍼사이클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수요일 날 저녁 21시 30분에 여러분들 CPI 지수는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이번에는 PCE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유명한 거지만 요것도 이제 물가 지표긴 하지만 이제 요게 도시 쪽에 있는 거주지를 포함한 그런 물가 지표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의 전국의 소비 지표를 대표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반응이 CPI가 좀 화끈하게 되지만 PCE 같은 경우에는 FOMC라고 해서 금리 인상과 인하를 결정하는, 얘네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지표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지표예요. 근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거나 크게 하회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CPI 같은 경우가 좀 더 눈에 좀 익혀졌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당장 다음 날인 수요일 날 PCE 발표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거를 잘 지나 보내면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새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시장의 기대치가 한 요 정도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까고 봤을 때 이 정도의 기대치가 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때 올라갔던 거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예사치는 이 정도였는데 실적이 그걸 뛰어넘고, 그 다음 분기에도 한 요 정도 예상했는데 그 다음 분기에도 뛰어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던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눈높이가 1등 종목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게 측정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상치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엔비디아가 가능할까? 실적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져왔던 최근 이슈 뭡니까? 주주환원. 분명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 뒤에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가지고 컨콜이라는 거를 합니다. 당연히 하게 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미리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반등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을 굳이 깼거든요. 굳이 깬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토대로 상방으로 올라가 준다면야 땡큐 하겠지만, 만약에 하방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좀 무섭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가 지금 조용하잖아요.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한 다음부터 굉장히 조용한데, 그때부터 그러면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지만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다, 금리다, 미국의 채권 금리다 뭐다 해가지고 다른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을 흔들어 제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거래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기 배열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하나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3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얘가 주당 단가가 있다 보니까 30만 주라고 해도 금액으로 따지면 꽤 큰데, 지금 이게 8월 13일부터 제가 설정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골드만부터 한 요 정도까지 합치면은 30만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얘네도 다 외국인, 미국이랑 스웨덴이랑 미국이랑 뭐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외국인 투자로 잡히는 그런 창구까지 일단은 보이는 걸 보면은, 어쨌든 한 방에 그 장대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꼬리를 달고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뉴스는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수급이다라는 게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 뉴스의 크기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캔들의 길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삼성 SDS와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직격탄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꺾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잘 해서 매도를 잘 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동을 그리면서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쵸, 명백하게 거래량도 다르고 뉴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과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전부 다 열어두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위에서 물리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못 해가지고 아쉽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앞으로도 삼성 SDS의 매수 타점과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은 또 분명히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타점 신호는 열어둬야 된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만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돈도, 금전적인 요구도, 작성에 대한 요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하게 문자 한 통만 띡 하고 보내시면 땡이에요.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아니면 삼성 SDS 가자라고, 날라가자라고 댓글도 달아주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다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 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삼성 SDS의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원전 관련돼서 미국에서 갑자기 웨스팅하우스 지분 얘기를 꺼냈다라는 뉴스와 한국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뉴스와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단독 기사로 나왔던 내용들이 그 진짜인 경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일단 원전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력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차트를 죽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NHN이 지금 9만 장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후적인 뉴스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차트를 지켜주고 있다가 호재가 붙는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고, 만약에 이제 이 앞에서처럼 갈 것 같았는데 안 가고 이상하게 빼버려.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얼마까지 홀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투자 성향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도 떨어지고 내일도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간다 한다 그랬을 때 이게 10%가 넘어가면 사실 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매매하는 관점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타점 신호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보셨죠? 삼성 SDS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한국과 미국 관련된 자꾸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 섹터랑 엮인다 그러면 좀 크게 갑니다. 원전 섹터도 사실 작은 섹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전기계부터 시작해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시가총액 50조, 40조, 막 30조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좀 시장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삼성 SDS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한 번쯤 칠 수 있겠구나, 단기적으로. 그럼 그때가 매도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물론 장기로 보면 아니겠지만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만약에 시장이 눌린다 그랬을 때 그 전에 한번 쳐준다 그러면 그게 또 타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변한다, 유연성 있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